어이구야, 어디야. 자, 266페이지 볼게요. 알뜰하게도 먹는다. 자, 보시면요, 여기 유예가 나와 있습니다. 유예는요, 일의 진행이 미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집행유예라는 말 듣잖아. 네. 그래서 실형 뭐 3년에 집행유예 5년 뭐 이런 식으로 듣잖아. 그럼 그 집행유예 5년 동안은요, 그 사람은요 똑같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실형 3년 그냥 받고요, 거기에다가 가중처벌이 들어갑니다. 됐나? 그럼 똑같은 일 안 하면 그냥 무죄. 5년만 버티면 돼. 이거 뭐야? 아니 근데 그건 기록엔 남지. 아, 형을 받았는데, 언도 받았는데 집행유예로 이제 뭐 이런 게 적용이 돼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은 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근데 시점이 나라고 했다가 그라고 했다가 두 가지로 나눠서 시점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등장 인물이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감상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나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근데 상황 자체를 객관화시켜서 볼 때는 그라고 해서 말을 바꿔서 합니다. 됐나요? 객관적 진술이 일어나서.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나는요, 국군 소대장이에요. 소대장이면 대체로 이제 쏘가리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렇게 다이아몬드 하나 다네. 됐어요? 별거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하나 다네. 됐어요? 막 이제 갓 육군사관학교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그 뭐지? ROTC 학사장교 있죠? 그거 이제 훈련 막 마치고 이제 임관한 애들이 쏘가리 소대장들입니다. 됐어요? 소위인데, 사실은 병들의 최악의 적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군대 가면 최악의 적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북한군이요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여러분의 최악의 적은 누구다? 간부입니다. 그 간부 중에서도 신임 소대장이 최악이에요. 왜? 이 새끼 아는 건 쥐뿔 없어요. 실정감이 없어. 이론으로만 모든 걸 배운 애기 때문에 모든 걸 FM으로 해요. 모든 걸 FM. 그러니까 만약에 교본에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야지만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뭐 실내 교육으로 대체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영하 15도 내려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훈련시켜요. 근데 짬밥 좀 되는 중이나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요, 어차피 좀 있으면 더 추워질 거고 애들 이렇게 굴려봤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상병들 많이 나올 거고 그런 거 뻔히 알기 때문에 훈련해도요, 살짝 조금만 하고, 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서 실내에서 조금 쉬자 그런 다음에 일찌감치 끝내고 들어가요. 근데 신임 소대장들은 안 그래요. 훈련 시간 50분 정확하게 지켜요. 참호를 팔 때는 삽질 50번 해야 된다. 그럼 50번 파요. 정확하게. 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 30번만 이렇게 해도 이거 각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돼 이 개새끼야, 네가 간부야? 어디서 건방지게, 야 삽질 20번 더 해. 그래가지고 참호 이상하게 모양 만들어 놓고 막 그래요. 쥐뿔 할 줄도 모르면서. 그래서 전방부대에서 최악의 적은 누구다? 소대장입니다. 그것도 신임 소대장.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말년병장쯤 됐을 때 만약에 신임 소대장 왔다, 그럼 너한테 사사건건 뭐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말병 정도 되면 애새끼들 이거 시켜도 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다른 간부들 같은 경우는, 야 희원이 너 내일 모레면 너 제대지? 야 넌 열해. 그러면서 빼줘요 훈련에서. 근데 신임 소대장들은 무조건 뛰라고 그래요. 아 왜 그러십니까? 저 이제 말년휴가 갔다 오고 그러면 이제 3일 남습니다. 내일 모레 말년휴가 나가는데 이 짬밥에 제가 이거 뛰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 새끼가 지금 어디서 지금 항명이야? 영창 가고 싶어? 그러면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지랄해요. 진짜. 이제 나중 되면 이제 말년병장들 중에서 성격 약간 삐뚤어져 있고 머리 약간 이렇게 나사 좀 반쯤 빠진 애들 있잖아. 그럼 걔들 개기기 시작해요. 아 영창 보내십시오. 영창 갔다 와도 제가 먼저 제대합니다, 소대장님보다. 이러면서 지랄해요. 진짜. 난 그런 고참을 본 적이 있어. 거의 소대장이랑 멱살잡이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얘도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대장으로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됐어요? 근데 아마 쏘가리일 거예요. 그 소위.
다이아몬드 하나. 근데 소대장으로 이제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참전해가지고는 애들을 이끄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론적인 건 빠삭해요. 근데 실전 감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물러서야 될 때 물러서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부대 약진 앞으로 그러면 무조건 뛰어가야 돼. 그리고 부대 물러서지 마라. 계속 총 쏴.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안 물러나요. 그러다가 다 죽는 거야. 근데 본부에서는 그 전황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요. 무리하게 작전을 진행했던 거야. 자, 이 소설은 사실은요. 어떻게 진행되냐면 현재 내가 국군인데 포로로 잡혀 있어요. 누구한테? 북한군한테.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어두컴컴하고 퀴퀴하고 습내 나는, 그러니까 곰팡내 나는, 반자에서 날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 토굴에 갇혀 있어요. 토굴에 갇혀 있는데 어깨에는 총상 입었고요. 그러고는 얘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비몽사몽하다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이제 과거 회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참전했을 때 내용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포로로 잡힌 것까지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고민하는 장면이 현재로 다시 돌아와요. 나오다가 나는 아마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라고 해서 상상하는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그랬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의식이 가물가물해요. 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지. 되나요? 그 상태에서 있다가 이제 나는 아마도 총살당할 거야 이런 생각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로 총살을 당하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왜 장면이 왔다 갔다 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처형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 당장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집행이 유예된 상태라는 거야. 그 속에서 느끼는 공포감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의식을 혼란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얘가 이제 소대장으로 가요. 그래서 남한군 진지가 이렇게 있고 북한군 진지가 있으면 얘네들이 서로 총격을 주고받거든. 교전해요. 근데 그러다가 원래 교본대로 한다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쌈 싸먹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얘네가 전반적으로 진영을 밀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얘네 소대는 너무 열심히 싸웠던 거지. 소대장이 FM이다 보니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싸운다? 막 열심히 총격을 하다가 얘네 부대만 이렇게 치고 나가기 시작한 거야. 여기가 북한군인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 애들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에서 막 맹렬하게 치고 나오니까 얘네도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됐어? 그러다가 얘네가 더 치고 나간 거지. 어떻게 보면 북한군 애들이 이거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가버린 거죠. 이게 남측이고 이게 나가 있는 소대고. 북한군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을 포위를 하게 된 거야. 북한군 애들이 바보가 아니죠. 네. 여기서 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는요 퇴로가 막혀버리죠. 그럼 얘네 소대 싹 다 뭐예요? 전멸이에요. 되나요? 한 개 소대면 몇 명 정도 되냐면 한 개 소대면 그냥 전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한 30명 정도 돼요. 근데 전시 상황이 되면 인원수를 더 보충해 주거든요. 되나요? 보병대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충해 줘요. 그러면 많으면 몇 명까지도 받을 수 있냐면 한 소대에 50명까지도 데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되니? 근데 50명을 사살했다. 이거 큰 전과거든. 그러니까 북한군 애들이 마음먹고 여기를 끊어버린 거야. 얘네 부대는 지금 어떻게 됐다? 완전 고립됐죠. 고립시킨 상태에서 북한군 애들이 앞뒤 좌우에서 끊임없이 총격을 가한 거지. 여기를 견제 사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남한군 애들은 더 치고 들어오기는 뭐하니까 뒤로 물러나고 얘네들 포기한 거지.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살아남아야 되잖아. 근데 앞뒤 좌우에서 계속 총격이 오니까 방향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여기서 지휘관의 능력이 드러나죠. 방향을 이럴 때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는데 못 읽어낸 거야. 북한군 진영 쪽으로 더 들어간 거야. 어떻게든 살겠다고. 근데 북한군 애들은 그렇게 모은 거죠. 쥐몰이 하듯이,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망가면서 여기저기서 계속 북한군 진영이니까 계속 북한군을 만나는 거지. 매복하고 있는 애들 만나고요. 진영 짜고 있는 애들 만나고요. 계속 교전이 일어나죠. 애들이 자꾸 죽어나가요. 한 명, 두 명 계속 죽어요. 그리고 식량이 지금 있다 없다? 없어요. 식량 보급받은 게 있어야 되는데 기껏해야 얘네 갖고 있는 게 건빵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됐나요? 건빵은 사실 씹어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건빵은 사실은 어떻게 먹는 거다? 드라이드죠. 네. 드라이드 브레드예요. 말 그대로.
입에다 넣고는요 침으로 불려서요 불려 먹는 거예요. 녹여서 먹는 거예요. 저 그렇게 먹어봤거든요. 식감이 그닥 유쾌한 식감은 아니에요. 약간 이런 거를 막 삼키는 느낌? 그리고 이거 씹어 먹으면 와작와작 소리 나잖아. 네. 매복하거나 적진형에 있는데 와작와작 소리 내면요 이거 적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눈치채고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입에 집어넣고 혀 밑에 넣고는 불려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간단한 건빵 외에는 먹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식량 뚝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식량이 없어가지고요 눈을 헤치고는 바위 같은 데 보면 거기 이끼 붙어서 자라고 있거든. 그거 뜯어서 먹는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총으로 땅바닥 파다가 언 땅바닥 파다가 거기서 뭐가 나와? 이렇게 꺼내보니까 뭐야? 동면하고 있는 개구리 나와. 이 개구리를요 그냥 눈에다가 살살 문대가지고 흙만 털어내요.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불 떼면 안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개구리를 그냥 통째로 삼키고요. 나중에는 마을 같은 데를 찾아요. 마을 같은 데를 찾았는데 여기 이미 사람들 다 피난 가버린 거지. 피난 가면서 자기네들 먹을 거 다 챙겨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뭐만 굴러다니고 있는 거야? 반쯤 썩은 감자만 굴러다니고 있는 거야. 익히지도 않은 거야. 이게 얼어가지고 꽝꽝 얼어가지고 딱딱해요. 이거를 불 피면요 연기 나잖아. 연기 나면 북한군 애들 올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니까 불도 못 피고 얘들 그걸 그냥 아그작 씹어 먹어요. 얼음 씹어 먹듯이. 살아야 되니까. 난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 못 대잖아. 추운 데서 오돌오돌 떨면서 자는 거야. 그리고 군화가요. 군화가 지금 군화는 좀 괜찮아. 지금 군화는 좀 이렇게 통풍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량이 돼가지고. 예전에 제가 신던 군화만 해도 제 거는 이제 완전 구형은 아니에요. 완전 구형은 아닌데 조금 신형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거에 비하면 구형인데 그것도요 신고 있잖아요. 통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공기순환이 전혀 안 됩니다. 신고 있으면요 발에 땀 나잖아. 한 20시간 정도 신고 있으면요 발이요 내 땀에 불어요. 목욕탕에 오랫동안 탕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발이 이렇게 허옇게 돼가지고 땡땡 붙잖아. 그렇게 돼 있어요. 냄새? 지옥의 냄새가 납니다. 딱 벗는 순간 진짜 내가 이 냄새 어디서 맡아봤지? 예전에 한번 그 치즈 퐁듀 가게를 간 적이 있거든. 근데 거기서 까망메리 치즈랑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녹이더라고 팥에다가. 근데 그 냄새가 딱 나는데 나는 순간 이게 내가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데 뭐지? 그랬는데 그게 그 냄새예요. 군화에서 나는 썩은 내. 됐나요?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발에 땀이 찼는데 그게 빠지질 않는데 차갑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발가락이 얼어요. 동상 걸려요. 발가락 잘라야 되는 상황도 되고 썩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애들이 없어. 다들 막 온몸에 동상 있고 막 이런 거야. 그 상태에서 계속 이동해야 되죠. 왜 북한군 애들이 언제 또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수색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길을 찾아서 가는데 가면서 계속 교전이 일어나는 거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소대원은 다 죽어요. 다 죽고는 딸랑 2명 살아남습니다. 이 소대장인 나하고요. 그리고 선임 하사 얘까지만 딱 살아남아요. 선임 하사, 하사 중에서 가장 짬밥 되는 애가 하는 거예요. 됐나요? 하사가 뭔지는 아시죠? 계급장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애. 됐나요? 요게 하사예요. 중위는 이렇게 돼 있는. 됐어요? 중사는 요거, 상사는 요거, 그 다음에 원사가 요거. 여기에 조그만 별. 됐어요? 여기가 이제 부사관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자리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최고로 다 이제 진급한 거예요. 근데 선임 하사랑 같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이론만 알고 있지만 얘는 실전 감각이 풍부한 애야. 왜? 일제강점기 때부터 끌려다니면서 여기저기서 군 생활을 해봤거든. 징병당해봤거든. 근데 거기서도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던 애인데 여기서는 지금 살아갈 수가 없어. 왜? 몸이 이미 상할 만큼 상했고요. 먹은 것도 없고요. 체력도 다 빠졌는데 교전하면서 총상을 입은 거야. 어디를? 허벅지를 관통당한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전쟁 상황, 전투 상황에서 허벅지가 관통당했으면 이거는 다행인 거예요. 왜? 최악인 게 뭐냐면 총알이 날아와서 허벅지를 뽀개고 나가면
이거는 뼈가 산산조각이 난 거기 때문에 이건 의족해야 돼. 의족. 됐나요? 이거 말고 더 싫은 게 뭐냐면 이렇게 고립된 상태면 날아와서 총알이요 허벅지 뼈에 박힌 거예요. 이거 100% 썩어 들어가요. 무조건 잘라야 돼요. 무조건 잘라야 돼요. 철심 받고 뭐 이런 게 안 돼요. 뼈 조각 부서진 거는 거기 긁어내고 나서 철심 박아도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 관통했잖아. 관통했는데 문제는 뭐야? 여기 허벅지 안쪽에는요 뭐가 흘러간다? 뭐가 지나가냐면 대동맥이 지나가요. 대동맥을 건드려 버린 거지. 대동맥 건드려서 거기서 출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피가요 심장 뛰는 거랑 똑같이 분출이 돼요. 쿵 하면 여기서 축, 쿵, 축,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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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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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과다출혈로 죽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압박붕대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야. 꽉.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그렇게 묶으면 안 돼요 원래. 그렇게 묶으면 다리 전체가 괴사해가지고 다 잘라야 돼요. 근데 얘는 그렇게 묶었는데도 이미 어떤 거야? 지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를 많이 흘린 거죠.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된다? 저체온증도 오지만 뭐가 온다? 쇼크가 와요. 쇼크가 와서 죽습니다. 그래서 덜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선임하사 정신 차려 이보게. 소 대장님 아무래도 저는 이번엔 틀린 것 같습니다. 소 대장님은 꼭 살아남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얘가 그 자리에서 이제 숨지게 돼요. 소 대장의 품에서. 그래서 소 대장이 얘를 묻어주고 싶은데 묻을 만한 여력도 없는 거지. 그래서 시체를 그냥 방치를 하고 얘는 계속 산길을 다닌 거야. 다니다가 이제 마을을 찾게 된 거지. 그래서 드디어 살았다. 기쁜 마음에 막 가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서성거리는 게 보여. 근데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가다 말고 딱 멈춰서 탁 엎드려서 상황을 주시합니다. 봤더니 군인이야. 군인인데 군복 보면 어느 나라 군인인지 알 거 아니야. 근데 얘는요 옷이 끝내주는 거야. 한 나라의 군인이 아니에요. 무슨 용병단도 아니고 모자는요 그 북한군들이 쓰는 모자를 써요. 북한군 모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일본군 모자랑 비슷해요. 양옆에 이제 귀처럼 생겨가지고 이거 이렇게 위에 올려가지고 묶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털 달려 있어요. 왜 추운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얘네들. 됐어? 그리고요 이 모자를 쓴 상태에서 웃도리는 뭘 입고 있냐면 미군 웃도리를 입고 있는 거야. 미군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바지는 또 국방군 바지를 입고 있는 거야. 쟤는 뭐지?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때 애들끼리 서로 대화하다가 갑자기 뭔가 명령이 내려왔나 봐. 애들이 우르르 나와 몇 명이. 그러더니 바구니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거적대기인지 바구니인지 그런 걸로 이제 뚜껑 같은 걸 만들어 놓은 토굴이 있어요. 그 토굴에 가서는 그걸 걷어내고는 안에다가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한 남자가 나오는데 이 남자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던 거야? 국방군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지. 즉 남한군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근데 나왔는데 이 사람 거의 반 헐벗었어요. 따뜻하게 할 만한 옷은 다 벗겨졌고요. 그냥 군복만 간단하게 입은 상태에서 군화도 벗겨진 상태야. 왜? 아까 얘기했잖아. 예전 군화는 뭐라고요? 공기가 잘 안 통한다고. 습기가 찬다고. 그러다 보니까 발가락 얼어서 잘라내기 싫으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군화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갈아가면서 신는 거고요. 말려가면서. 그거 아니면 뭐냐면 양말을 여러 켤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말 하나를 꺼내서 새로 바꿔서 신고 좀 눅눅해졌을 때 그리고 걔를 모닥불이나 불가가 있으면 거기다가 말리고 그런 다음에 돌려서 신는 거예요. 빨지도 못해. 냄새 쩔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남한군 병사 군화가 벗겨져 있는 상태인데 그거 뭐야? 얘네들이 그 군화 뭐 하겠다는 얘기야? 신겠다는 얘기예요. 말려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포로를 잡거나 아니면 사살하게 되잖아. 군인을. 그러면 신발 벗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런 일 많았고요. 됐어.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뭐 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 남자가 딱 나오는데 얘들이 막 그 사람을 막 떠밀치는 거야. 똑바로 가라고 막 밀치는 거야. 그러더니 이 남자한테 저쪽으로 걸어가라는 손가락질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 남자가 비틀비틀 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요. 이게 뚝길이야, 뚝길. 눈이 쌓여있는. 논뚝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참을 걸어가는데 그때 뒤에서 북한군 애들이 철컥 하면서 총을 겨누는 거지.
장전을 한 다음에 딱 겨누고는 타다당 쏘아버린 거예요. 저항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쏜 거죠. 그러고는 한 놈이 총을 어깨에다 탁 눌러매고 이렇게 가더니 그 사람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 이렇게 세운 다음에 등짝에다 대고 다시 총을 쏘는 거죠. 드르륵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확인 사살. 그렇죠. 확인 사살하는 거죠. 그러고는 쳐다보고 있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 목숨을 저렇게 해.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가 있나. 근데 한 놈은 확인 사살했는데 나머지 놈들은 뭐 하는 거야? 담배 꺼내가지고 서로 입에다 물고는 불 붙여주고 담배 피우면서 낄낄거리고 있는 거야. 어떻게 저런 비인도적인 짓을 할 수가 있나 저놈들은. 이 생각을 하면서 얘가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원래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돼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숨겨야 돼요. 근데 얘가 그 자리에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총을 겨눈 거죠. 그 상태에서 한 놈을 딱 겨눠가지고 탕 하고 쏜 거야. 총은 잘 쏘나 봐. 원샷 원킬. 다 죽어요. 근데 한 명 죽고 총소리 나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막 산계를 하는 거야. 흩어진 거야. 그런 다음에 어디서 총 쏘는 게 보이나 하면서 이렇게 산 쪽을 보니까 총 쏘면요 여기서 총구에서 뭐다? 불꽃이 이렇게 튀거든. 졸리다. 졸지 마. 졸면 총으로 쏠 거야. 알았지? 뚝방길을 걸어가게 할 거야. 뒤에서 확인 사살할 거야. 두두두. 알았지? 근데 그래서 총을 탕 쏠 때마다 이제 불꽃이 튀니까 그걸 보고는 애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북한군 애들도 바보가 아니죠. 당당히 서서는 어디 한번 쏴보시지 이러면서 오진 않는다고. 다들 포복을 해서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막 기어 올라오는 거지 산길을. 그러니까 표적지 자체가 작아진 거예요. 됐나요? 맞추기가 힘들어. 차라리 이렇게 낮은 포복으로 오는 애들 맞추려면 어떻게 하냐면 등을. 개를 쏘면 안 되고요. 개 앞에 있는 땅을 쏴야 돼요. 땅을 쏘면 그 총알이 엄청 빠르게 날아가잖아요. 음속보다 빨라요. 평 하고 날아가서 탕 튀기면서 거기에 있는 흙이랑 돌멩이가 튀어요. 돌멩이 맞아 죽기도 해요. 그렇게 쏴야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야간 사격 가면 야간 사격 때 하나도 안 보이거든. 그럼 이제 표적지 놓고는 그냥 얼핏 그냥 저쯤에 있겠지 그러면서 쏘는데 쏘다 보면 어떤 놈 표적지에 10발 쏴야 되거든요. 10개만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간혹가다 13개, 14개 뚫려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뭐냐면 땅바닥 쏴버린 거야. 근데 그거 보면 알아. 왜 땅바닥 쏘면요. 땅바닥에서 돌 튀기잖아. 튀기면서 거기서 불꽃 튀겨요. 탕 하면서. 그래서 딱 가보면 13개 찍혀 있어. 야 씨발 너는 창조 경제냐? 그러면서 이 소리가 나와요. 놀라운 놈이야. 근데 쏘는데 안 맞잖아. 그러니까 얘가 흥분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이 개새끼들아 그런 다음에 탕탕탕탕탕탕탕 쏜 거야. 이때는 드륵도 안 돼. 왜? 6.25 전쟁 때는 우리한테 보급된 총이 뭐였다? M1 소총이에요. M1 소총은 옛날 총보단 나아. 세계 2차 대전 때는 무조건 한 발 쏘고 한 발 장전하고 쏘고 한 발 장전하고 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M1 소총은 그나마 반자동이에요. 탕 쏘면 그 다음 게 장전이 바로 돼요. 탕. 근데 문제는 기술이 아직 완벽하게 개발이 안 된 상태라서 뭐다? 총알이 쏘다가 잘 걸려요. 중간에 다시 재장전해서 또 쏘고 그래야 되긴 해요. 근데 이거 탄창도요 조그만해요. 기껏해야 10발 정도도 안 들어가요. 한 8발, 9발?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탕 쏘는데 애들은 엎드려 있는데 지는 일어났잖아. 맞추기 쉽. 엎드려 있을 때는 표적지가 요만한데 일어나면 표적지가 이만해지잖아. 그러니까 북한군 애들이 집중 사격을 한 거지. 그래서 얘는요 탕 죽어 이 개새끼들아 그러다가 탁 하고 한 대 맞아요. 어깨가 확 돌아갑니다. 총 맞으면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굉장히 잘 구현해 놓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 딴 데 보면 애들 총 맞으면 이러잖아. 하면서 이렇게 죽잖아. 전혀 그렇게 안 돼요. 맞는 순간 몸이 확 돌아가요. 총알이 원체 빠르기 때문에. 그걸 잘 구현해 놓은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찍은. 뭔지 모르지? 네. 그 명작을 어떻게 안 볼 수가 있니? 추락이고. 꺼져. 그것도 스티븐 스필버그는 맞긴 맞아. 근데 이게 세계 2차 대전 배경으로 하거든요. 이 쉰들러 리스트가. 거기서 독일군 애들이 유대인들을 끌고 와서 그는 거기 수용소를 만들면 걔들한테 이제 노역을 시킨다고. 노역시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얘네들 눈에는요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쏴서 죽이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노동하던 애가 잘못해가지고 무릎을 딱 꿇어요. 꿇린 다음에 그 자리에서 독일군 애가 총 루거 소총이에요. 걔네들은 루거 권총이에요. 권총.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하는 탕탕탕탕 쏘면 이제 6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쫙 돌려가지고 하는 거. 이게 아니고 리볼버식이에요. 리볼버식. 됐어요? 아니다. 피스톨식이다. 이게 그냥 6발 돌아가는 게 리볼버식이고요. 피스톨식이 이렇게 당겼다가 놓는 거야. 얘네들은 그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 잡아서 딱 당겼다가 딱 놓고 나서는 탕 쏘는데 그걸 맞은 순간 연기한 배우가 진짜 연기를 잘했어. 딱 맞는데 맞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땅바닥에 대가리를 빡 박았다가 이렇게 튕겨져가지고 틱 하면서 쓰러지는 장면 나오거든요. 실제로 총 맞으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다가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아요. 그냥 맞으면 날아가요. 반쯤. 얘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얘가 여기에 총을 맞아버린 거지. 그래서는 안돼 한 놈이라도 더 그러면서 총을 딱 들어올리려고 그러는데 이쪽 팔에 맞았잖아. 총 이쪽 손으로 쏘는데 못 들어올리고 낑낑거리는데 그때 북한군 애들이 이미 다가온 거지. 북한군 애들이 그래서 총알이 아깝다는 듯이 뭐 한다? 얘를 개머리판으로 머리 빡 찍어버려요. 뭐 한 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끌려온 거야. 그래서 얘가 토굴에 지금 갇혀있는 거야. 그래서 피도 많이 흘린 데다가 추운 곳이야. 됐어요. 복장도 거의 방한 복장은 다 뺏긴 상태예요. 저체온증 왔죠. 피 많이 흘렸죠. 쇼크도 반쯤 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맨정신이 아닌 거야. 해롱해롱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해요. 아마도 그놈들이 나를 끌고 가서 신문하겠지. 이것저것 물어볼 거야. 작전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소속이 어딘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놈들의 말에 대꾸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 왜? 그게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지. 한마디로 옛날 일진들이 똥군기 부리는 거랑 똑같아. 일진 애들 딱 이렇게 뭐 걸리면 선생님이 니 나와 이 새끼야. 에이 잡아. 이 새끼가 그러면 빵빵 때릴 때 일진 아닌 애들은 마지막 막 이러면서 막 아픈 척 하거든. 일진들은 이게 자존심이야. 때리소 막 팡 인사 딱 하고 딱 들어가고 딱 앉으면 씨발 안 아파? 그러면서 애들이 물어보면 졸라 아프다. 그러면서 이렇게 폼 잡고 얘기했고 그 새끼들은 피멍 들고 그럼 똑같아. 얘도 이제 걔네들이 원하는 대답 해주지 않겠어. 이 생각을 한 거야. 내 자존심을 지켜야지.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그놈들이 나를 신문하다가 나를 아까 봤던 그 남한군 병사처럼 뚝길 위에다 세우겠지. 그러고 나를 걸어가게 할 거야. 그러고는 나를 뒤에서 총격을 해서 나를 죽이겠지. 그러고는 지들끼리 또다시 걸어가서 낄낄대면서 담배나 피면서 담소나 나눌 것이고 나는 하얀색 눈을 그어잡고 괴로워하다가 죽어가겠지. 이 생각까지 한 거야. 됐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실제로 신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와! 그러면서 불러요. 동무. 동무는 어디 소속이요? 출신 지역이 어디요? 미 제국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동무는 지금 우리의 주체 사상을 어기고 있어. 알고 계시오? 우리는 지금 주체 사상 하에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위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어. 동무는 지금 근데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아무 말도 안 해요. 알겠소. 동무의 생각. 미 제국주의에 단단히 세뇌당했구만. 동무의 뜻은 충분히 알겠으니 그만 돌아가시오. 그래서 돌려보낸 거야. 됐어? 네. 어머 졸리다. 어머 졸리다. 총살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야 뒤에서 루거군 좀 땡겨. 쏴버려 그냥. 자, 근데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얘가 집행을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병사들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요. 눈 밟는 소리 있잖아. 사각 사각 사각. 그래서 드디어 형이 집행되는가 그랬는데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소리였어. 도대체 언제쯤 이 상황이 끝날 것인가?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는 끝까지 나의 자존감을 지키자. 이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어차피 그 일은 순식간에 끝날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겁먹지 말자. 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다독여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토굴문이 확 열려요. 나와! 드디어 형이 집행되는 거죠. 끌려 나옵니다. 빨리 나오라! 어디서 지금 뺑기질이야! 그러면서 확 끌어당겨요. 그래가지고 얘가 계단을 밟고 올라가다가 털푸덕하고 쓰러진 거야. 그제서야 차가운 눈을 얼굴에 뒤집었으니까 정신이 확 들어요. 나서는 북한군 애들이 동무. 이건 다 동무가 자초한 일이요. 동무가 원하는 대로. 저 길을 걸어가시오. 저 길은 남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한마디로 남한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지. 근데 왜 그걸 알려주면서 걸어가라고 할까요? 뒤에서 쏠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얘네들은 포로가 잡혀도요. 나중에 이렇게 군사재판 같은 거 받을 거 아니야. 얘네가 패전하고 나면. 그러면 당신들 포로 잡아서 다 죽였다며 이런 게 조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요. 얘네들은 이렇게 핑계대는 거지. 걔네가 도주하려고 했다. 도주 안 하고 우리한테 협조했으면 우리도 걔 죽이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거 핑계거리예요. 핑계거리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남쪽 길 알려주고는 걸어가게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사박사박 걸어가는데 계속 마음을 다잡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나는 끝까지 나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뒤에서 착 쏘면하고 타다닥 쏘면하는 거지. 근데도 나는 계속 걸어간다고 생각해. 왜? 마음을 계속 다잡았기 때문에. 근데 착각이죠. 이미 쓰러졌어. 쓰러지고는 아직 의식이 살짝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때 이제 한 놈이 또 다가와서 총으로 드르륵 갈겨버리는 거지. 뒤 허리에 충격이 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고는 눈앞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죠. 근데 저 멀리서 놈들이 키득키득거리면서 담배 피는 소리가 들려요. 이놈들은 이제 들어가서 발에 묻은 눈을 털고 그리고 얼어붙은 손을 난로불에 쬐면서 또 지들끼리 잡담이나 하겠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모두가 다 끝났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면서 얘가 눈앞이 싹 흐려져요. 얘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드 블랙아웃이라고 해요. 저는 이거 경험해 봤어요. 총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되게 위험한 건데 뭐냐면 격투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MMA. 리어 네이키드 초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어 네이키드 초크 어떻게 하는 거냐면 또 보여주면 누구 따라하지 않을까? 상대방 머리가 있죠? 네. 내가 뒤에서 접근해야 돼. 뒤에서 접근해서 상대방이 여기 목 부분 있죠? 목 밑에 여기에 경동맥이 지나가요. 여기를 팔로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감싼 상태에서 내 여기 상완근을 잡아요. 그러고는 이 손으로는 이렇게 당기고 이 손으로는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됐나요? 있는 힘껏. 그럼 경동맥이 눌려요. 그 상태에서 얘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칠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요 상대방의 허리를 감싸가지고 크로스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허리 힘까지 합쳐가지고 같이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대로 리어 네이키드 초크가 들어가면요 몇 분 만에 의식이 끕니다. 몇 분 만에 끊길 것 같아요? 한 1, 2분? 1, 2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분이 넘어가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식물인간 되거나 반신불수돼요. 뇌에 피가 안 가기 때문에. 난 그걸 경험을 했어. 군대에서 헌병 경호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호신술. 그거 배우는데 이 니미럴 것들이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알려준 거야. 그런 다음에 2명씩 짝을 져가지고 1명씩 걸면서 느낌을 알아보라는 거야. 이건 미친 건데? 그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 상대편 애한테 내가 그걸 걸었어. 근데 살살 해줬거든. 일부러 살살 해줬어. 근데 이 새끼가 불안했는데 왜? 얘가 완전 공무원 스타일인 거야. 하라는 대로 해요. 이렇게 자꾸 세게 하는 거야. 세게 그렇게 알려주면 똑같이 세게 해요. 미친놈이 적당히 해야 되는데 하는 척만 해야 되는데 딱 거는데 다리 크로스해서 딱 허리 잡는 순간부터 느낌 쎄하더라고. 이 새끼 힘줬다. 큰일 났다. 그러는데 턱턱 잡더니 훅 하면서 땡기는데 진짜 10초도 안 돼서요. 10초 딱 지났나? 눈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해요. 지금 너처럼. 됐나요?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목소리도 안 나와요. 목이 눌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근데 1분 넘어가면 이거 뇌사 판정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겁이 확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우리나라에 이종격 투기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종격 투기가 없었어요. 나도 모르게 탭아웃을 했어요. 탭아웃 뭔지 아시죠? 상대편 팔이나 다리 같은 데 이렇게 쳐가지고 나 졌다고 표시하는 거. 그래서 난 살살하라는 의미에서 이 새끼 허벅지를 쳤어. 야야야야야 나 간다 그러면서 치는데 나중에 이 새끼한테 얘기를 들어봤어. 근데 이 새끼가 더 세게 하는 거야. 너 왜 그랬어 그때? 그랬더니 아니 너무 살살하니까 조교들한테 티날 수 있으니까 걸릴 수 있으니까 더 세게 하라는 줄 알았지? 그러면서 더 세게 한 거야. 와 나 죽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러면서 난 몰랐어. 조교 말로는 내가 눈이 이렇게 됐대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더래. 지나가다가 조교가 다행히 그걸 본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야 그만해 그러면서 나 리어 네이키드 초크 잡은 놈을 때린 거야. 툭툭. 그랬더니 얘가 그제서야 딱 놓은 거야.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근데 난 그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 야 그만해 이렇게 들린 게 아니고 야 그만해 동굴 소리처럼 들렸어요. 동굴 소리처럼. 의식이 확 나가더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야 정신 차려 이렇게 들리더라고. 소리가 싹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눈앞이 조금씩 시야가 밝아지더라고. 근데 그때 됐을 때는 이제 조교가 나 뺨 때리고 있더라고. 뺨 때리는 것도 못 느꼈어요. 쫙쫙 때리면서 야 정신 차려 그러는데 하면서 내가 가만히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거 봐 이거 그대로 따라와 이거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말귀 알아듣나 안 듣나 의식이 돌아왔나 안 돌아왔나 그 체크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문적인 군의관이 있었으면 뭐 했을까? 군의관은 랜턴 꺼내서 이렇게 딱 눌러서 눈동자 보겠죠. 왜? 눈동자는 밝은 빛을 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작아져서. 그렇지. 쪼그라들죠. 빛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얘가 뇌가 지금 마탱이가 같다라고 하면요. 뭐 한다? 눈동자가 쪼그라들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쪼그라드나 안 쪼그라드나 그거 먼저 확인해요. 이건 무의식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랜턴을 좌우로 흔들어요. 그러면 의식이 없는데도 그 랜턴을 따라서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인대요. 근데 거기는 그게 없으니까 군대니까 군의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다행히 내가 눈동자가 움직였었대요. 난 그때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상태가 아닌데 와 이 새끼 갈 뻔했다고. 연습도 좋은데 실전처럼 하는 건 좋은데 적당히 하라고 그 얘기를 조교 입에서 나오더라고. 죽을 뻔. 근데 여기서도 의식이 서서히 멀어져 가요. 이놈들은 손을 녹이고 신발에 눈을 털고 들어가서 몸을 녹이겠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얘가 흘린 선혈이 눈 위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서 햇살이 아름답게 비치는 장면으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되나요? 됐어? 요런 내용. 자 보시게 되면요. 더워. 자 그래서요. 나는 여기 본문부터 볼게요. 나는 빨가벗은 채 추위에 살이 빨가니 얼어서 흰 두끼를 걸어간다 라고 돼 있죠. 나라고 하는 거 여기서 줄긋고요. 1인칭 시점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1인칭 시점. 자 수발의 총성 나는 그대로 털썩 눈 위에 쓰러진다. 이윽고 붉은 피가 하얀 눈을 호젓이 물들여간다. 붉은 피가 하얀 눈을 호젓이 물들여간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색채대비 일어났죠. 그래서 비극성을 강조합니다. 색채 대비 비극성 강조.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여기서부터 가르자.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대로 돌아들어간다. 발에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갈 테지. 몇 분 후면 그들은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요 여기서요 생명의 무가치함이 드러납니다. 생명의 무가치함. 생명의 무가치함. 그래서요 여기 나는 빨가벗은 채 추위에 살이 빨가니 얼어서 여기서부터요 첫 번째 줄부터요 담배들을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여기까지 5줄 요거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상상한 부분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상상. 됐나요? 자,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에겐 모두가 평범한 일들이다. 그들에겐 모두가 평범한 일들이다.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쟁의 비정함이 들어가죠. 전쟁의 비정함. 전쟁의 비정함. 자, 나만이 피를 흘리며 흰 눈을 움켜쥔 채 신음하다. 영원히 묵살되어 묻혀갈 뿐이다. 전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다. 취 탓인가? 쾌쾌한 냄새가 또 코에 스민다. 나만이 아니라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된 것이다. 자, 그러고 나서 중략되고 나서요. 상상 끝나고요. 이제 그 신문 당합니다. 신문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형이 이제 집행이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 빨리 나와!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독촉하고 있었다.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괴어 짚으며 기어올랐다. 입구에 다다르자 억센 소나기가 뒷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 속에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찬 눈이 얼굴 위에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서야만 한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이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자존감, 고수, 의지가 드러나죠. 자존감, 고수, 의지. 그래서 비굴한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는 눈을 5손가락으로 꽉 움켜쥐고 그라고 하는 거 여기서 줄겁고요. 3인칭 시점입니다. 3인칭. 그래서 객관적 진술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전쟁의 비극성을 부각합니다. 전쟁의 비극성 부각. 됐나요? 네. 네. 자, 그래서 떨리는 다리를 바로잡아가며 일어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눈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연한 자세가 드러나죠. 의연한 자세. 의연한 자세가 드러난다. 자, 계속 보시게 되면요.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눈에 한 박 쌓인 흰 둑길이다. 흰 둑길이라고 하는 것 여기 네모치시고요. 그래서 이게 차가운 현실을 나타냅니다. 차가운 현실. 차가운 현실을 나타내고요. 자, 그리고 계속 보시면요. 오, 이 둑길. 몇 사람이나 이 둑길을 걸었을 거냐? 환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눈이다. 흰눈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시고요. 역시 이것도 뭘 나타낸다? 비정한 현실을 나타내죠. 비정한 현실. 비정한 현실을 나타내고요. 자,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애닿는 길이요. 그처럼 가고 싶어하던 길이니 유감없을 거요. 걸음마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 앞엔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역시 여기서도 자존감, 고수, 의지가 드러나죠. 자존감, 고수, 의지. 자, 끝나는 1초 1가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환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눈이다.
자, 연발하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잡음만 같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는 전쟁에 대한 작가의 시각이 반영된 겁니다. 전쟁에 대한 작가의 시각. 전쟁에 대한 작가의 시각. 그래서 어떤 시각? 냉혹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감이 없다는 얘기야. 냉혹하다. 됐나요? 네. 자, 계속 보시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 눈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서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허리에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자, 그래서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인간 존재의 허망함을 얘기한 거예요. 인간 존재의 허망함. 그러니까 전쟁 앞에서는 인간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인간 존재의 허망함. 됐나요? 네. 자, 계속 보시면요.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간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의식이 흐려지는 과정이죠. 의식이 흐려지는 과정을 얘기한 거고요. 됐나요?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라고 돼 있죠. 여기서부터 가로 열게요.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부로 돌아들어갈 테지.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들어갈 것이다. 몇 분 후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말아 피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역시 전쟁의 비극성 드러나고요. 전쟁의 비극성.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일 것이다. 일인 것이다. 자,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갔다. 흰눈 위다.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효과가 뭐냐면 비장미를 고조시킵니다. 비장미 고조. 왜? 사람이 한쪽에선 죽어가는데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대비시키는 거죠. 됐나요? 네. 자, 그러면요. 작품 개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개간을 보시게 되면요. 갈래상으로 단편 소설, 단편 줄굼고요. 전후 소설, 전후 줄굼고요. 성격은요. 독백적, 실존적 여기 줄굼고요.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여기 줄굼고요. 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 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 여기 줄굼고요. 주제는요. 전쟁의 비극성과 여기 줄굼자, 전쟁의 비극성과 인간성 파괴에 대한 고발 여기까지 줄굼고요. 특징은요. 의식의 흐름 기법, 의식의 흐름 기법이 여기 줄굼고요. 이걸 사용했고요. 상반된 이미지의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상반된 이미지의 소재 여기 줄굼고요. 주제의식을 극대화했다. 주제의식 극대화 여기 줄굼고요. 자, 짧은 문장의 사용으로 짧은 문장의 사용 여기 줄굼고요. 전쟁 속에서 죽음에 직면한 인간의 불안정한 심리와 여기 줄굼자 인간의 불안정한 심리와 단절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 그래서 짧은 문장만이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쉼표를 엄청 많이 찍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런 것도 다 그런 호흡을 끊어가면서 짧은 문장에 읽듯이 읽게끔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리고요. 1등급 노트 부분 보시게 되면요. 의식의 흐름 기법 있죠. 의식의 흐름 기법이 여기 줄굼고요. 현실에 대한 객관적 묘사보다 철저하게 주관화된 여기 줄굼자 주관화된 내면 의식을 보여주는데 초점 여기까지 줄굼고요. 주인공 자신의 생각이나 과거의 상황 등 시간의 순차성을 무시하고 시간의 순차성을 무시 여기 줄굼고요. 주인공의 의식 속에서 융해되어 주관화된 채로 드러난다. 급박한 형태의 단문으로 나타나며 급박한 형태의 단문 여기 줄굼고요. 독자에게 죽음의 공포를 여기 줄굼자 죽음의 공포를 같이 느끼게 하면 여기까지 줄굼고요. 이 글의 시점 줄굼고요. 그래서 1인칭 시점과 1인칭 줄굼고요. 3인칭 시점을 3인칭 줄굼고요. 교차시키면서 교차 줄굼고요. 주인공의 의식세계와 독백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서술의 박진감을 여기 줄굼자 서술의 박진감을 부여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오가며 인물의 심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여기까지 줄굼고요.
흰눈의 상징성, 흰눈 요거 네모 치시고요. 총살 직전에 여기 줄긋자 총살 직전에 절망 그리고 냉혹한 상황과 연결 여기까지 줄긋고 돼요. 전쟁에서 인간의 생명이 여기 줄긋자 인간의 생명의 무가치함 여기 줄긋고 이것을 드러낸다. 자 그리고요 붉은 피와 여기 줄긋자 붉은 피와의 선명한 대조 여기 줄긋고요. 이걸 통해 전쟁의 비극적 분위기 여기 줄긋고요. 이것을 강조했다는 거 됐나요? 네. 네, 넘어가서요. 광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장. 그래서 다다음 주까지는 수능 특강 가져오셔야 되고요. 다다음 주부터는 진짜 시작이니까 좀 아프지 말고 고3은 아픈 것도 죄예요. 아픈 것도 죄예요.